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지역학연구회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포항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마지막 보루입니다. 북한군은 전쟁이 일어나서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남쪽으로 파죽지세로 내려왔죠. 하지만 우리 포항에 와서 방어선이 형성되면서 그들의 꿈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포항, 외관, 마산으로 지켜내면서 부산이 안전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전쟁은 어려웠지만 포항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곳이 바로 포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2년이 흘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마음이 경건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72년 전 1950년 포항에서 일어났었던 그 치열한 날들의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포항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계신 분입니다. 포항지역학연구회 이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대표님이라고 소개는 드렸는데 워낙 하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네.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예. 어떻게 좀 호칭을 어떻게 할까?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예. 일단 오늘은 대표님으로 하기로 예, 좋습니다. 예. 정했습니다. 예. 요즘 뭐 부캐 하나쯤은 다들 있는 시대라고는 하는데 예. 부캐가 한 500개는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직접 본인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지역학연구회 이름으로 왔으니까요. 저희들 단체 이름을 소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지역학연구회는 말 네. 그대로 이름에 다 있죠. 포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기억에 의존해서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한 기억들을 저희들 것이 아니라 또 이어줘야 될 것들이 기록으로 남는 작업들이 제일 저희들이 지금 좀 공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또 후손들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같이 공유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 대상이 이제 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항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나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예. 저희들이 찾아내고 공유하고 남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포항에 관한 또 애정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 예. 근데 또 본업은 의사세요. 그렇죠? 또 이것도 반전이에요, 사실은. 예. 왠지 또 의사하고 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 사실 많이 듣긴 한데, 그건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에 전문직이고 또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하기가 환경적으로 좀 그한데, 그저도 사실 저는 고향이 사실은 포항이고요. 그러시군요. 물론 저희들 지역학연구회 모든 분들이 다 고향이 포항은 아니시지만 대부분은 다 포항에 계십니다, 지금. 포항에 살고 계신다는 분들.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직업이 의사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뭐 본업이든 나머지 생활에 좀 더 활력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저는 네. 이걸 다, 네.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렇게 포항의 지역학을 연구를 하시면서 네. 거기서 또 힘을, 에너지를 얻으시고, 리프레시를 하시고 그러시는군요. 재밌는 거는요, 그 연구라는 것이 뭐 책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자료도 찾아봐야 되지만 네. 결국은 사람한테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의 기억들은 책 소개보다는 포항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책이나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다시 돌아갑니다만 뭐 의사생활 오히려 더 도움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는 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포항 지역학 연구회에서 그냥 이게 뭐 모임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하게 포항과 관련된 또 책들을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9권 나왔나요? 예, 맞습니다. 최근까지 9권의 책이 네네.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냈을 때 그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 그렇죠. 드리면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뭐 포항시립도서관이나 했을 때 만약에 그 자료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해놓으면 또 다른 분들은
그 출발선상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또 좀 진일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보니까 뭐 책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 포항 쪽에 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뭐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모신 그렇죠. 이유는 예. 아무래도 이제 6월 호국의 예. 달이다 보니까 재작년에도 의미 있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포항 6.25라고. 맞습니다. 사실 뭐 포항의 6.25가 그만큼 내용이 될까? 저도 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뭐 저희들도 시작할 때는 어쩌면 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는 건 아닌데 네. 막상 만들고 보니까 한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나와요. 6.25 하면 좀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 전쟁 정도로. 네네.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포항에 대해서는 또 조금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6.25가 72번째 돌아왔는데 네. 포항에 관련된 건 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많은 6.25에 관련된 영화가 있었고 책도 있었겠지만 포항에 관련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포항에 살고 있는 분들만큼은 포항 6.25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6.25에 대해서 그리고 호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걸 어떤 착안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왔고요.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전투들 네. 그리고 작전들 그런 어떤 사건들을 알 수 있었고 기분 좋았던 거는요. 기뻤던 거는 네. 사진을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우리가 구해보니까 예. 포항 관련된 사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1950년에 오. 우리 기술로 우리가 자료를 남기지는 못했겠지만 네. 미국에서 영국에서 다른 야. 그 참전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배경이 포항인 사진들이 있어서 와. 그런 사진을 보면 마치 영화를 한 것 같은 영화를 찍은 것 같은 뭐 실제로는 굉장히 아니 영화보다 더한 감동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 리얼한 거니까. 실제 그 순간을 찍은 거니까.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와. 그런 것들이 어느 뭐 몇 마디의 어떤 그 생존자들의 증언 못지않게 그럼요. 자료로서 우리 현재 보는 사람들한테도 아직 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되는 거죠. 자료 조사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사실 뭐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네.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고요. 사실 오늘 뭐 재혼차 나와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단체가 한 15분 정도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이번 책도 4명의 공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4명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획 회의를 해서 네. 파트를 나누어서 그렇게 자료 그리고 현장 답사 답사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생존자 정언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나온 거죠. 진짜 그 자료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걸 시작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포항 6.25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모으고 책을 만들면서 그거 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항 6.25가 아니라 6.25에서의 포항 위치. 그러니까 전체 3년간의 한국 전쟁에서의 포항 위치, 포항이 어떤 존재였나라는 것을 정말 몸으로 느꼈던 거겠죠. 그랬겠네요. 사실 6.25는 1950년 6월 25일 일어나서 한국전쟁을 6.25라고 하는데 네.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될 만큼 그냥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내려왔죠. 네네. 미처 대비를 우리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방어선이 딱 만들어진 곳이 우리 이곳 포항을 중심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포항을.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포항, 외관, 아래로 마산.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토가 북한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그나마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한 곳이 이곳인데 만약에 저는 그렇죠. 우리 포항이 무너졌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포항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전략적 요충지라고 해요. 포항은 바다가 있죠. 포항항이라는 항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만이 있으면 해군이나 해병대가 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차역, 그리고 포항역이 그 시절에도 있었거든요. 1950년 당시에도. 그러니까 철로가 있었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해서 대전이나 뭐 이렇게 그러네요. 대구를 통해서 네. 중부 전선, 그렇게 다른 전선으로 이동도 가능했고요. 그때 비행장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시절에 비행장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포항에는 이제 영일 비행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 포항공항이 있는 그 자리하고 같은 자리고요. 네. 영일 비행장도 있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만이 있으니까 해군역도 들어올 수 있고요. 비행장이 있으니까 공군역도 들어올 수 있고, 철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육군의 이동도 가능하니까 포항이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또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최후 방어선이 형성된 곳도 이곳이기 때문에 전체 6.25에서의 포항의 위치는 굉장히 대단하다. 그러네요, 진짜.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포항 쪽에서 6.25 때 그 전투를 예. 떠올리면 아무래도 그 영화 영향이 있어서 맞습니다. 포항 속으로 예. 포항 여중 전투를 그렇습니다. 많이들 아시고 그 유명한 이유근 학도병의 편지의 맞습니다. 배경도 포항 여중 전투로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포항 여중 전투 어떤 전투였나요? 사실 6.25 전쟁이 해서 이제 6월달의 전쟁이지만 우리 포항의 전쟁은 6월달에 전쟁이 있었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38선을 넘어온 전쟁이 이제 6월 25일부터 시작되어서 남으로 내려왔고요. 포항 여중 전투는 지금의 포항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시절에는 포항 여자 중학교가 6년제였기 때문에 네. 학교 이름이 포항 여자 중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포항 여중 전투라고 알고 있고요. 1950년 8월 11일입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은 766 부대라고 하는 정규 부대고요. 네. 우리 그곳을 지키고 있던 우리 군사들은 학도병 7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북한군이 포항 여중으로 왔느냐? 포항 여중은 당시 우리 지역은 국군 제3사단이 지키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이 포항 동해안 일대가. 네. 그래서 국군 제3사단 후방 지휘소가 있었던 곳이 포항 여중이었습니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후방 지휘소니까 당연히 공격하러 온 거죠. 하지만 전쟁이 그 당시엔 급박했기 때문에 네. 후방 지휘소라 하더라도 포항 여중을 지킬 수 있는 정규군은 우리가 없었고요. 다 기계 전투라든지 네. 또 치열했던 그 영덕에 다른 전투에 다 정규군이 가 있어서 학도병 71명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새벽 4시에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네 차례의 공격이나 막아내면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의 결과만 놓고 보면 71명의 학도병 중에 48명이 전사하는 정말 처참한 어떤 전쟁이었지만 거기서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포항 시민들은 형산강 이남으로 피난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전투였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북한군은 정규 그렇죠. 군대고 예. 여기는 진짜 그 학생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학도병들 겨우 100명도 안 되는 예. 71명이 그렇게 싸우면서 시간을 벌어줬다는 얘기가 이렇게 가슴이 그렇습니다. 아프게 다가오는지. 네. 그 6.25 전쟁 당시에 포항 같은 경우는 8, 9월에 걸쳐서 그렇죠. 전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꽤 많이 계시니까요. 예. 포항 쪽 전투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큰 흐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8, 9월에 주요 전투가 있었던 건 맞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 포항의 이제 죽장 쪽에 거기에 처음에 북한군이 나타난 건 7월부터입니다. 그 전투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포항은 해군이 있었거든요. 해군인데 육지에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 해군에서 육전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어차피 내륙에서 일어났고 네네. 바다에서 전쟁이 없다 해서 해군들이 그냥 이렇게 놀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거죠. 예,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군에서 만들어진 것이 육전대입니다. 그래서 육전대가 참전을 해서 죽장 구암산에 나타난 북한군을 물리친 성과를 거둔 이래서 예. 의미가 있는 전쟁이 7월에 있었고요. 저희들도 이번 책을 만들고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7월 달에 네. 앞서 포항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이야기할 때 항만 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내려올 때 우리 군사, 그러니까 우리 국군만의 힘으로는 그 북한군을 맞서 싸울 정도의 전력이 사실은 우리가 약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유엔군을 참전해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느냐. 처음에 물론 부산으로 들어왔죠. 제일 그 네. 후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부산으로 들어와서 초기 전투 상황이 워낙에 열악했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와도 뭐 전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더 어떤 부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인천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군산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회의를 했대요. 근데 뭐 대전까지 금방 내려오게 되니까 그렇죠. 인천으로 가봐야 의미가 없고 예. 군산 또한 가까우니까 어디로 갈 거냐. 이미 부산은 항만 자체가 포화 상태였고요. 부산과 가깝고 또 항만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포항이었던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항으로 들어왔네요. 그때 유엔군이?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이제 예. 포항으로 들어오는 그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들어오고 중부 전선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전투가 이어졌죠. 그게 그 포항 상륙 작전인가요? 맞습니다. 포항 상륙 작전입니다. 작전명으로는요, 네. 블루하트라고 하는 거고요. 블루하트. 예, 블루하트라고 되어 있고 그 작전은 사실 저희들이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던 작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네. 어떤 이제 중부 전선이라면 이제 대전, 충청 지역입니다. 북한군의 어떤 기세에 사실 저희들이 전쟁 초기에는 계속 밀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더 군인이 이렇게 그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는 미군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미군의 중에 상륙 부대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포항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7월 18일 날 그 블루하트 작전에 의해서 미군이 우리 영일만을 통해서 포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7월 18일 정도의 전쟁 상황은 어떠했냐면 네. 영덕에도 이미 북한군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영덕이면 포항하고 거리가 한 30km밖에 떨어지지 네. 않았거든요. 그러면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는 성공하기 어려운 작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포항 상륙작전, 즉 미군이 포항으로 들어오게 되는 작전이 성공했을 때의 여부는 우리 포항 시민들의 협조, 그리고 포항 경찰들의 협조, 그리고 우리 국군들이 미리 오기 위해서 어떤 그 소개 작업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그러한 다 그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포항 상륙 작전이 성공을 했다. 그렇게 전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항 상륙 작전이 6.25에서는 거의 처음. 맞습니다. 처음인가요? 예. 유엔군 하에서 이루어진 그 상륙 작전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아, 예, 그렇겠네요. 포항 상륙 하긴 작전이요. 7월이면은 전쟁 발발하고 얼마 안 됐을 됐으니까요. 때니까. 예. 사실 우리가 6.25 전쟁에서 상륙작전이라면 인천 상륙작전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장사 상륙작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전 이전에 포항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포항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의 롤 모델이 될 만큼 제일 먼저 유엔군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상륙작전이거든요. 포항 상륙작전은 미군이 포항을 통해서 중부 전선으로 투입될 수 있게끔 미군이 포항으로 상륙했던 그러한 작전입니다. 비밀리에 그리고 우리 포항 시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작전입니다. 포항 상륙 작전이 성공한 이후에 외부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할 만큼 포항 상륙 작전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그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 거 보면은 Welcome US Army라는 어떤 현수막이 걸린 사진이 있는데요. 스펠은 틀렸지만 미군의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 포항 시민들이 환영했다라는 그러한 사진이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륙작전 얘기를 하니까 포항은 아니지만 예. 우리 또 옆 동네잖아요. 영덕에서 예. 장사 상륙작전. 장사 상륙작전. 예, 이것도 있죠. 많이들 아시는데 그럼요. 장사 상륙작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거기 혹시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9월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날짜는 9월 15일입니다. 아, 예, 네. 9월 15일인데요. 장사 상륙작전은 9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사이로? 예,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인천과는 완전히 반대인, 서해안과 완전히 반대인 동해안에 미리 상륙작전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북한군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한 기만술로 장사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 600명 정도의 네. 이제 군인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한 139명이 전사자로 어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했고 희생이 컸던 전쟁이죠. 그때의 희생이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한 기만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장사 상륙작전은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지체 없이 태광하기 바란다. 오바. 대학교 뒤쪽으로 갈거라. 우리 포항 지역 전투 같은 경우에는 학도병들이 많이 참전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장사 상륙작전도 이제 우리 지역 좀 근처다 보니까 혹시 거기서도 학도병들이 좀 많았나요? 아, 그럼요. 포항 요중 전투도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장사 상륙작전도 대부분 우리 학도병이었고요. 그 6,700명 중에 대부분 학도병이었고요. 학도병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 포항에 고등학교가 많지 않았으니까 포항 고등학교에서 300명, 동지 고등학교에서 300명, 와. 그리고 지금은 해양과학고등학교로 바뀌는 수산 고등학교에서 200명, 그래서 약 한 7,800명 정도가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인원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자료를 찾으면서 조금 놀랬던 것은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학생도 있었어요. 여자 학도의용군도 있었어요. 강릉여고 출신의 한 20여 명 정도가 네. 포항 전투에 참전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자 학도의용군들은 뭐 밥을 나른다라든지 부상병을 간호한다든지 치료한다라든지 하면서 함흥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뭐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남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학도병들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고등학생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안 됐을 텐데. 예, 중고등학생 정도죠. 뭐 훈련은 제대로 받았을까요? 뭐 사실 뭐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었고요. 여기저기 전투가 벌어지니까 네. 충분히 뭐 훈련을 해서 이 어떤 전투장의 그 전장터에 투입하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기록에 의해 보면 그 당시 이제 총이 M1 소총인데요. 네. 그 총은 이제 분해해서 이렇게 조립도 하고 하는 그런 총입니다. M1 소총 뭐 조립하고 사격술하고 뭐 정도 한 이틀 정도 교육하고는 바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총은 보급을 받았지만 훈련의 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대장님 총이 고장 나서 하면 이제 그때 소대장은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그 총을 이제 장전을 해준다고 할까요? 뭐 그랬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으니 정말 급한 그 전쟁이 굉장히 급해졌는데 저희들 상황은 뭐 의지만큼 안 되고 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야, 소대장님 총이 고장났어요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그렇죠. 날 것 같아서 진짜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전투에 참전을 했었고 야. 포항 동지 상공조 그 당시에 지금은 상업고등학교로 되지만도 그 당시는 중학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상공중학교 2학년 되고 난 뒤에 남빈동에 가다가 군 추럭을 대놓고 무조건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남빈동 사거리에서 붙들려서 올라탔습니다. 그 겁이 나서 왜 참여를 했습니까? 왜 안 달라가고 왜 그거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우리 시절은 외정치 때 일본 학교도 다녀봤고 중국 학교도 1년 다녔고 그 다음에 한국 학교도 한 2년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뭐 죽고 사는 것보다 내 한 몸 죽어서 우리 부모들이 다 개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편안하고 나라가 산다면 우리 죽어도 괜찮다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어. 총알이 사람을 피하지 사람이 총알을 못 피한다. 죽게 아니면 살기로 달라들었기 때문에 살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런 생각이지. 내가 뭐 총알 피해가지고 운 좋게 참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살았지. 뭐 죽는 거는 그 동료들이 옆에 죽으면 이 참 죽는 것도 할 때 이거 끌안고 나올 때라도 그 생각은 없었다. 죽음에 대한 그걸 뭐 두렵고 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 포항에서 있었던 6.25 전투 중에 예. 또 유명한 전투가 형산강 전투. 그렇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게 예. 사실상 그 8, 9월에 있었던 포항 쪽 전투의 마지막 전투였던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포항을 뺏겼다가 탈환했고 다시 뺏겼다가 재탈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형산강 전투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 이제 총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북한군이 워낙에 포항 도심에 있고 우리가 형산강 남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 전쟁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항을 탈환하려면 형산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하필 1950년 9월에는 비가 많이 왔답니다. 그 형산강 수위가 저 상류층은 그렇게 높지 않고 강폭도 좁지만 네. 우리 포항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곳은 굉장히 수심도 깊고 강폭도 넓거든요. 네. 하지만 이미 형산교는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겨우 1열 정도로 건너갈 수 있는 교각만 남아 있는 상태이지 그 다리를 통해서 뭔가 전쟁을 하기에는 다리는 소용이 네네. 없었단 네. 말이죠. 그럼 결국은 강을 건너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도하, 강을 건넌다 해서 형산강 도하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넘어오는 사람들을 북한군은 그걸 보고 그냥 기관총으로 총만 쏘면 되는 그러게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낮에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밤에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두 명이 건너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급로가 끊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쭉 그 한두 명이 올라가서 그쪽 진지를 우리가 뺏은 후에 나머지 잔여 세력 그 병력들이 건너와야 전쟁이 되는데 뭐 건너가기도 전에 다 그냥 그 북한군 기관총에 우리가 다 피해를 입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전투 병력이 피를 흘렸냐면 형산강의 그 물을 피로 물들였다 해서 혈산강이라고 할 정도로 혈산강. 예, 피혈자를 썼어요. 와. 혈산강이라고 할 만큼 형산강이 정말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포항을 탈환하고 결국은 이제 그 더 북진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이제 형산강 전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군 3사단에서 네. 22연대, 23년대, 26년대가 이제 형산강을 대치로 해서 이제 북한군하고 맞서고 있었는데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도하 작전이 워낙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병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특공대라고 하죠. 네네. 특공대 소수 특공대가 건너가서 전쟁을 그 도하 작전을 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오. 그때 특공대 할 때 예.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답니다. 정말요? 그래서 와. 그 장교들이 워낙 그 지원하는 병사가 많아서 일단 독자들 빼고 그러니까 예, 예. 집에 독자 빼고 네. 결혼한 군인 빼고 이렇게 오히려 추려야 될 만큼 와. 정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 포항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우리 특공대 지원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월 18일 날 결국 도하 작전을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 포항을 다시 이제 탈환을 하게 되죠. 이후에 그 이제 포항뿐만 아니라 흥해 그리고 영덕 이렇게 탈환하고 이렇게 전쟁을 이제 가게 되었죠. 포항 지역에 이렇게 전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호국 시설들이 또 은근히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호국 현충 시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제일 대표적인 것은요, 탑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영흥동에 가면 사실 그 산 이름이 탑산은 아닌데 탑이 있다 보니까 탑산이 맞아요, 그 탑이 충원탑이에요. 아, 맞아요. 거기 충원탑 있죠. 충원탑이 있죠. 네. 예, 그 충원탑만 하더라도 1957년에 만들어졌고요. 거기 가면
학도오영군 전승기념관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학도오영군 전승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거기에? 없어요. 학도오영군 전승기념관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포항은 학도오영군의 그 어떤 전쟁의 희생이 컸던 곳이라는 뜻과 그리고 학도오영군 전승기념관이 포항에 있을 만큼 우리 포항에는 호국시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포항이 좀 생각 못했는데 뭔가 좀 호국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빼면 안 되는 것이 호국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6월이었을만이 아니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전 국토가 북한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은 포항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현충 시설로서 지금 오늘날 계속 교육 장소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아, 포항이 6.25 전쟁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실 텐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6.25 전쟁은 72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일 수도 있지만 그때 참전하신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휴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전쟁이 끝나지 아직 않았다는 끝나지 않았죠. 정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2년은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현재라는 겁니다. 참전 용사가 아직도 살아 계시고요. 그리고 전쟁 자체가 아직 정전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만 잠깐 우리가 호국의 달이라 해서 잠깐 숙연해질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어떤 전쟁 그리고 아까 평화 참전했던 모든 분들의 희생 이런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제 우리 포항을 국한한다면 앞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호국 도시였다. 우리 포항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게끔 한 도시였다. 산업화의 중심에서도 포항이 있었던 것처럼 70년대 이전에 이미 50년대에는 호국 도시로서의 포항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신다면 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오늘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새삼스럽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런 일상 자체가 사실은 그 호국 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고요. 네. 또 우리 대표님께서 본업도 있으신데 네. 이렇게 포항의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또 발굴해내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신다는 점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그 역할을 좀 계속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 오늘 이제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야기 전해주셨던 것처럼 또 이야기도 많이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